여보, 저 아줌마 꼴 좀 봐. 비 맞은 생쥐가 따로 없네. 오호. 제 아내는 벤츠 안에서 창밖을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공사판에서 시멘트를 나르는 늙은 여자를 보며 말이죠. 번쩍 천둥이 치던 그 순간, 저는 그 여자의 손등에서 10년 전 화재 때 저를 구하다 생긴 화상 흉터를 보고 말았습니다. 영희야, 제가 5억을 쥐어보내 호의호식하는 줄 알았던 전처가 왜 제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악마와 한 이불을 덮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연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듯한 빗소리가 차가운 차창을 때렸습니다. JS건설 박진석 회장은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와이퍼가 거칠게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지만 쏟아지는 폭우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회장님, 비가 너무 거셉니다. 현장 진입이 어려울 것 같은데 차를 돌릴까요? 운전기사가 백미러를 통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석은 미동도 없이 어둠 속을 노려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번 309는 우리 그룹 사활이 걸린 곳이야. 기초공사 단계에서 물 빠짐 제대로 안 잡으면 나중에 다 무너져. 더 가까이 돼.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진입하겠습니다. 검은 세단이 진흙탕 위를 굴러 공사 현장 입구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흉물스러운 뼈대를 드러내고 있었고 그 아래로 우비를 입은 인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서치라이트 불빛만이 현장을 위태롭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차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비릿한 흙내와 시멘트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그는 10년 전 자신이 직접 벽돌을 나르며 회사를 일구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을 지키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고급 수트를 입고 에어컨 바람을 쐬며 앉아있는 자신은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치라이트 불빛이 자재 창고 쪽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진석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거운 철근 다발을 힘겹게 옮기고 있는 한 인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책으로 보아 분명 여자였습니다. 헐렁한 우비 모자가 벗겨지면서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습니다. 김 기사, 저기 봐봐. 저 사람 여자 아니야? 진석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아, 예. 요즘 인력사무소에 일손이 달려서 여자분들도 잡부로 꽤 나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요. 기사의 말에 진석은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칫했습니다. 여자가 철근을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장갑을 벗는 순간이었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정통으로 그녀를 비췄습니다. 그녀가 빗물을 닦으려 이마로 가져간 오른쪽 손등. 그곳에 붉고 울퉁불퉁하게 솟아오른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진석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상처. 진석은 저도 모르게 차문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 흉터는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15년 전 사무실에 불이 났을 때 중요한 계약 서류를 꺼내오겠다며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아내, 아니 전처 김영희의 손에 남겨진 영광의 상처였습니다. 기억 속의 흉터와 눈앞의 흉터가 겹쳐지자 진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잠깐 차 세워. 당장. 진석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기사가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췄습니다. 진석은 우산도 없이 차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회장님, 우산 쓰셔야 합니다. 비 맞으시면 안 됩니다. 기사의 외침은 빗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진흙탕을 밟으며 여자 쪽으로 달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왜 여기 있어? 위자료로 5억이나 줬잖아. 편하게 살고 있어야 하잖아. 진석의 속마음이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여자는 다시 장갑을 끼고 철근을 들어 올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려왔습니다. 진석은 그녀의 등 뒤에 멈춰 섰습니다.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씨, 아줌마, 동작 안 빨라? 레미콘 들어오는데 길 막고 있을 거야? 오늘 일당 공치고 싶어? 현장 반장의 고함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치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갈라지고 쉰 목소리. 하지만 분명 영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진석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자는 허리를 깊이 숙여 사과하고는 무거운 철근을 끌어안고 비틀거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석은 뻗었던 손을 허공에 둔 채 굳어버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이러다 감기 드십니다. 뒤따라온 기사가 진석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석은 멍한 눈으로 여자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 기사. 예, 회장님. 방금 저 여자 누구인지 알아봐. 어느 인력 사무소에서 왔는지, 이름이 뭔지. 지금 당장. 진석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현장 소장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차에 타시죠. 진석은 기사의 부축을 받아 차로 돌아왔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가 느껴졌지만 가슴속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의문은 식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미라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언니, 그 돈 받자마자 도박판으로 갔어. 당신이랑 지은이 다 잊고 새 출발하겠대. 연락처도 다 바꿨더라. 진석은 주머니 속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 손이 떨려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심경을 누르며 다시 창밖을 보았습니다. 새벽의 공사장은 여전히 치열하고 비참했습니다. 그곳에 자신의 전처가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는 현관에 들어서자 젖은 구두가 찍어내는 흙 자국이 눈에 거슬렸습니다. 진석은 씁쓸한 표정으로 구두를 벗어던지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온기와 은은한 디퓨저 향기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있었던 진흙탕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2층 계단에서 실크 잠옷을 입은 미란이 하품을 하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보, 벌써 왔어? 이 새벽에 어딜 그렇게 다녀와? 세상에, 옷은 또 그게 뭐고. 바닥에 흙 떨어진 거 봐. 미라는 진석의 젖은 꼴보다 더러워진 바닥을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3캐럿 다이아몬드 반지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요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좀 다녀왔어. 비가 많이 와서. 진석이 힘없이 대답하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유, 회장님이 그런 데를 직접 가서 뭐해. 밑에 사람들 시키지. 흙 냄새나 얼른 씻어. 아, 참. 여보, 이거 봐봐. 미란이 테이블 위에 놓인 백화점 카탈로그를 집어들며 진석의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이번에 VVIP 초청 행사가 있는데 이 가방 너무 예쁘지 않아?
한정판이라 국내에 딱 3점 들어온대. 나 이거 하나만 사줘. 응? 미라는 카탈로그 속 악어 가죽 가방을 가리키며 콧소리를 냈습니다. 가방의 가격은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진석의 시선이 미란의 매끈한 손등에서 멈췄습니다.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네일아트로 화려하게 장식된 손. 조금 전 빗속에서 철근을 나르던 영희의 갈라진 손등과 흉터가 오버랩되었습니다. 지금 가방이 눈에 들어와? 진석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미란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회장 되고 나서 이 정도도 못해줘? 남들은 남편이 빌딩을 사주네 만회하는데 고작 가방 하나 가지고. 미란이 입을 삐죽거리며 쏘아붙였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사라고 카드를 던져줬을 진석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당신 10년 전에 영희한테 위자료 보낸 거 확실해? 진석의 입에서 금기어가 튀어나왔습니다. 미란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흔들렸습니다. 뭐야 갑자기. 그 재수 없는 이름은 왜 꺼내. 아침부터 부정타게. 미란이 과장되게 몸을 떨며 정색했습니다. 확실하냐고 물었어. 5억. 분명히 보냈어? 진석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미란은 카탈로그를 탁 덮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노망 났어? 내가 그때 은행 가서 송금증까지 보여줬잖아. 그 여자가 그 돈 들고 강원도 가서 도박으로 날린 것까지 다 확인했는데 이제 와서 날 의심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미란의 목소리가 하이톤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녀의 격한 반응에 진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란의 과잉 반응이 더욱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됐어. 씻고 출근할 거야.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미란이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왜 저러지? 누가 헛소리라도 했나? 10년이나 지난 일을. 미란의 중얼거림을 뒤로하고 욕실 문을 닫은 진석은 거울을 보았습니다. 핏발선 눈을 한 초라한 남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확인해야겠다. 내 눈으로 직접. 진석은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 아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10년 동안 덮어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말입니다. 오후 2시 회장실.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비서실장인 김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지시하신 내용 확인했습니다. 진석은 결제 서류를 보던 척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말해봐. 있는 그대로. 우선 오늘 새벽 현장에서 보신 그 여성분 김영애 씨가 맞습니다. 현재 인력사무소를 통해 저희 309 현장의 잡부로 나오고 계십니다. 일하신 지는 2년 정도 되셨다고 합니다. 진석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던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자금 내역입니다. 김 실장이 서류 봉투에서 내역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시 사모님 아니 최 이사님께서 처리하신 내역을 정밀 추적했습니다. 5억 원이 회사 계좌에서 출금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취인 계좌가 김영애 씨 명의가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진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내 눈으로 송금증을 봤는데 그 송금증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돈이 들어간 계좌는 HK 트레이딩이라는 법인 계좌였는데 추적해보니 최 이사님의 남동생, 그러니까 천안분이 관리하던 유령 회사였습니다. 아? 진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미란이 자신을 속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그럼 영희는 빈손으로 쫓겨난 건가? 10원 한 장 못 받고? 네. 주변 탐문 결과 이혼 직후부터 식당 일과 파출부를 전전하며 생활고에 시달리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님 지은 양도 학자금 대출 때문에 휴학을 반복하며 고생이 많았다고 하고요. 지은이 잊고 있었던 딸의 이름이 나오자 진석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진석의 흐느낌이 적막한 회장실을 채웠습니다. 김 실장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석은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집어던졌습니다. 당장 차 대기시켜. 다시 현장으로 간다. 퇴근 무렵의 공사 현장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진석은 차에서 내려 한바지 편장 식당 뒤편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식당 안이 훤히 들여다보였습니다. 식당 한 구석 작업복 차림의 영희가 식판에 밥을 가득 담아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김치 국물이 튄 작업복, 헝클어진 머리. 진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때 영희의 주머니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영희는 밥을 우물거리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밥 먹었어? 조금 전까지 지쳐 보이던 영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석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는 잘 먹었지. 오늘 고기 반찬 나왔어. 배 터지게 먹고 있다. 영희는 식판에 놓인 시들한 김치를 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등록금? 걱정하지 마. 엄마가 이번 달에 야근 좀 더 하면 충분해. 너는 공부만 해. 알았지? 엄마가 누구야? 천하의 김영희잖아. 수화기 너머로 무슨 말이 들렸는지 영희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말엔 쉴게. 너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 테니까 집에 와. 사랑해 우리 딸. 전화를 끄는 영희는 다시 밥을 입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볼이 미어지도록 밥을 씹으며 눈가를 훔치는 모습이 진석의 눈에 박혔습니다.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했다던 미란의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영희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넣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차마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차로 돌아와 운전대 위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으아. 억눌러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빗물보다 더 뜨거운 눈물이 진석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그는 핸들을 내리치며 맹세했습니다. 자신의 눈과 귀를 막았던 모든 거짓을 걷어내고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고. 그것이 파멸이 될지라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JS건설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진석이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출근해 서류 더미와 씨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아내 최미라는 전혀 다른 계획으로 분주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기분을 풀어주겠다는 명목하에 실상은 자신의 내조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해 기어코 309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비가 그친 뒤의 현장은 진흙탕으로 질척거렸지만 미라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에서 공수했다는 최고급 레인부츠와 디자이너가 커스텀 제작한 핑크색 안전모를 쓰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의 뒤로는 수행비서 2명이 짐을 바리바리 들고 따랐습니다. 어머, 소장님, 우리 그이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제가 직원분들 간식 좀 챙겨왔어요. 다들 당 떨어지실 시간 같아서요. 미라는 현장 소장에게 우아하게 손을 내밀며
준비해온 고급 베이커리 쇼핑백들을 수행원들에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땀과 먼지로 뒤범벅된 인부들은 쭈뼛거리며 빵을 받아들었지만 미란의 시선은 그들에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배경이 좋은 곳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김 비서, 저기 크레인 보이게 각도 좀 잡아봐. 아니, 거기 말고. 햇빛이 역광이잖아. 반사판 좀 대봐. 내 얼굴 칙칙하게 나오면 너 심할서야. 미라는 공사 자재들이 쌓인 곳을 마치 스튜디오 세트장처럼 휘젓고 다녔습니다. 인부들이 작업을 멈추고 비켜서야 했지만 그녀는 미안한 기색조차 없었습니다. 자, 찍는다. 웃으세요, 사모님. 잠깐, 머리카락 좀 넘기고. 자, 하나, 둘, 셋. 찰칵. 셔터 소리와 함께 미라는 가장 연습 많이 한 입꼬리를 15도 정도 올린 자애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사진을 확인한 미라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이 정도면 현장까지 챙기는 사모님 느낌 확실하네. 바로 올려야지. 그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보정을 거친 뒤 SNS에 사진을 업로드했습니다.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하죠? 남편의 땀과 열정이 서린 이곳, 빗속에 낭만이 있네요. 흙탕물이 튀어도 당신이 만든 곳이라 그런지 향기롭게만 느껴져요. 해시태그 내조이 여왕, 해시태그 JS건설, 해시태그 현장 방문, 해시태그 남편 사랑, 해시태그 건설 현장, 해시태그 OOTD? 그녀는 사진 오른쪽 구석, 포커스가 나간 배경 속에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며 비틀거리는 한 여인의 뒷모습이 찍힌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화사한 피부톤과 명품 장화 로고가 잘 나왔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습니다. 사모님, 이제 가시죠. 먼지가 너무 많이 날립니다. 수행비서가 조심스럽게 권했습니다. 그래요. 아유, 냄새. 빨리 차대. 피부 상하겠어. 미라는 황급히 코를 막으며 에어컨이 빵빵하게 돌아가는 리무진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차가 현장을 빠져나가는 동안 그녀의 게시물에는 좋아요,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호응이 비난의 화살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 진석이 무거운 몸을 이끌고 귀가했을 때 집안 분위기는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살벌했습니다. 평소라면 현관까지 마중 나와 옷을 받아주던 가사 도우미들은 보이지 않았고 거실 바닥에는 쿠션과 잡지책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중앙 소파에 앉은 미란이 핸드폰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거 댓글 단연 누구야? 당장 잡아내. 뭐? IP 추적? 변호사 불러. 당장.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이딴 댓글을 달아? 미라는 분을 이기지 못해 들고 있던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쳤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붉은 와인이 흰색 테이블볼을 적셨습니다. 진석은 미간을 찌푸리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집안 꼴이 왜 이래? 진석이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물었습니다. 미라는 진석을 보자마자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돌변에 달려왔습니다. 여보, 당신 왔어?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아. 당신 회사 보안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오늘 당신 기 세워주려고 그 먼지 구덩이까지 가서 사진 한 장 올렸는데 세상에 악플이 수천 개가 달렸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악플? 무슨 사진인데 그래? 그냥 현장 사진이야. 내가 내조 좀 하겠다는데 사람들이 미쳤나 봐. 미란이 핸드폰 화면을 진석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진석은 화면 속 댓글 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찬양 댓글들 사이에서 베스트 댓글로 올라와 있는 글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작성자 진실의 눈 저기 뒤에 시멘트 나르는 아주머니 JS건설 회장님 전처 아닌가요? 10년 전에 이혼했다던 그분 같은데. 확대해보니 손등 흉터랑 체격이 딱 그분이네요. 현 회장 사모님은 명품 휘감고 셀카 찍고 전처는 뒤에서 집 나르고 이거 실화입니까? 소름 돋네요. 이 댓글 아래로 대댓글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습니다. 헐, 진짜네. 저분 10년 전에 회장님 어려울 때 같이 고생하신 분 아니에요? 와, 대비되는 거 봐. 현 부인은 300만 원짜리 장화 신고 전 부인은 찢어진 우비 입고 있네. JS건설 회장 인성 알만하다. 조강지처를 저렇게 부려먹나? 진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흐릿하지만 분명 0이었습니다. 자신이 어제 새벽 빗속에서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거 봐. 어떤 미친 인간이 소설을 쓰고 있잖아. 내가 그 여자를 어떻게 알아? 노가다 판 아줌마가 전처인지 아닌지 내가 알게 뭐야. 여보, 당장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해줘. 명예훼손으로 다 집어넣을 거야. 미라는 여전히 자신의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진석은 핸드폰에서 눈을 떼고 미란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10년 전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자들을 노려보던 그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몰랐어? 진석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뭐, 당연히 모르지. 내가 왜 그 여자 뒷조사라도 하고 다녀야 해?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내 편 안 들어주고. 미라는 더 크게 소리치며 진석을 몰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진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미란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오른쪽 눈썹 끝이 미세하게 파르르 떨리는 그 버릇을. 10년 전 영희 언니가 당신 몰래 도박빚을 졌어라고 말할 때도, 위자료는 내가 잘 챙겨줬어라고 말할 때도 저 눈썹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 찍힌 사람 영희 맞아. 내가 오늘 새벽에 봤어. 진석의 고백에 미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당신이 봤다고? 언제? 어제 새벽에. 비 맞으며 철근 나르는 거 봤어. 그런데 당신은 오늘 낮에 가서 바로 그 옆에서 사진을 찍고도 몰랐다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진석이 한 걸음 다가서자 미라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나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거기 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해. 당신이야말로 웃겨. 봤으면 말을 했어야지. 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미라는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진석은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변호사 부를 필요 없어. 댓글 지우지 마. 사실이니까. 뭐, 사실이라니. 당신 지금 내 얼굴에 먹칠하겠다는 거야? 이 사진 퍼지면 내 체면은 뭐가 돼? 사모님 모임에서 내가 뭐라고 변명하냐고. 당신 체면? 그게 지금 중요해?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당신이 짓밟은 그 사람이 저 현장에서 죽어가고 있다고. 진석이 처음으로 고함을 질렀습니다. 거실을 울리는 천둥 같은 소리에 미라는 흠칫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홍보팀 시켜서 막아. 어떻게든 막으라고. 미란의 마지막 비명을 뒤로하고 진석은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고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서 미란이 문을 두드리며 악을 썼지만 진석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열쇠를 꺼내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개인 금고를 열었습니다. 10년 전의 가계부, 미란이 건네줬던 이혼 합의서 사본들. 이제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검증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진석이 출근하자마자 홍보팀장이 사색이 되어
태블릿 PC를 들고 집무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 댓글 때문에 그래? 아닙니다. 댓글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포털 사이트 메인에 폭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우리 회사와 회장님 관련입니다. 진석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폭로 글? 또 미란이 사진 때문인가? 아닙니다. 이번엔 따님입니다. 아니, 자칭 따님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쓴 글입니다.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라. 진석은 떨리는 손으로 홍보팀장이 내민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화면 가득 빽빽한 글자들이 진석의 눈을 찔러왔습니다. 제목 JS건설 회장의 두 얼굴. 우리 엄마는 10년 전 버려졌습니다. 저는 박진석 회장의 친딸 박지은입니다. 침묵하려 했지만 새엄마라는 사람이 올린 가증스러운 사진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글을 씁니다. 10년 전 아빠 회사가 부도 위기에 처했을 때 엄마는 아빠를 살리기 위해 사채 빚 5억을 자신의 명의로 떠안고 위장 이혼을 해주셨습니다. 아빠는 회사가 안정되면 다시 합치자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자 충격적인 증거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날짜가 찍힌 차용증, 영희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험악한 문구가 적힌 빚 독촉장들. 신체 포기각서.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진석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미란이 영희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최미란, 야, 김영희. 주제 파악 좀 해. 내가 빚다 안고 꺼져줘야 오빠가 살아. 질척거리지 말고 딸 데리고 사라져. 안 그러면 지은이 학교에 찾아가서 내가 사채 쓴 거 다 뿌릴 거야. 내 딸 인생 망치고 싶지 않으면 쥐 죽은 듯이 살아. 이게 정말 미란이가 보낸 건가? 진석이 신음처럼 내뱉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미란의 상냥한 미소 뒤에 이런 악마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재 네티즌 수사대가 최 이사님의 과거 행적까지 파헤치고 있습니다. 10년 전 자금 흐름이 수상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고요. 여론이 최악입니다. 회장님, 어떻게 대응할까요? 사실무근이라고 보도자료를 낼까요?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홍보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건드리지 마. 글 삭제도 하지 말고 반박도 하지 마. 네. 그러다간 회사 주가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이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주가가 문제야? 내 딸이 내 아내가 10년을 지옥에서 살았어. 내가 직접 확인한다. 진석은 자켓을 챙겨 입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죄인이 되어 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처럼 비장하고 처연했습니다. 차 대기시켜. 그리고 내 개인 변호사한테 연락해. 이혼 소송 준비하라고. 진석은 비서실에서 급하게 알아낸 주소로 차를 몰았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재개발 예정지,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차가 들어가기도 힘든 좁은 골목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골목 안에서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생선 굽는 냄새가 섞여났습니다. 회장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혼자 가야 해. 김 기사는 여기서 기다려. 누가 오든 막지 말고. 진석은 차에서 내려 가파른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칠이 벗겨진 대문들, 녹슨 방범창, 깨진 보도블록. 영희와 지은이 이런 곳에서 10년을 살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이 대리석 바닥 위를 걸을 때 그들은
이 거친 바닥을 기어다니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때 저만 치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퇴근하는 듯 낡은 가방을 메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젊은 여자. 영희의 젊은 시절을 쏙 빼닮은, 하지만 눈빛만은 훨씬 더 매섭고 단단해 보이는 안경 쓴 지은이었습니다. 진석은 침을 꿀꺽 삼키고 다가갔습니다.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지은아.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렸습니다. 지은이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서 진석을 알아본 순간 그녀의 무표정한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대하는 말투보다 더 냉정했습니다. 아빠다 지은아, 아빠야. 나 못 알아보겠니? 진석이 한 발자국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지은은 메고 있던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주섬주섬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편의점 로고가 찍힌 검은 봉지였습니다. 그녀는 봉지 안에 있던 하얀 가루를 한 줌 쥐어 진석을 향해 냅다 뿌렸습니다. 차르륵, 탁, 타닥. 굵은 천이렴이 진석의 비싼 이탈리아산 수트와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따가움보다 더 큰 모멸감이 얼굴을 덮쳤습니다. 재수없게 어디서 잡기가 왔어. 어딜 들어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지은이 악을 썼습니다. 동네 개들이 지저대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걸음을 멈추고 쳐다보았습니다. 지은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랐어. 정말 몰랐다. 내 엄마가 그렇게 산 줄은. 진석은 소금을 뒤집어 쓴 채 꼼짝도 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몰랐어? 그게 변명이 될 것 같아? 당신이 골프 치고 와인 마실 때 우리 엄마는 사채업자들한테 머리채 잡혀 끌려다녔어. 당신 빚 때문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안경을 거칠게 추어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빚 갚느라 식당 불판 닫고 남의 집 변기 닫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사장 나갈 때 당신은 그 여자랑 희희낙낙했잖아. 내가 아빠 찾으러 회사 갔을 때 경비시켜서 쫓아낸 게 누군데.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몰랐다고? 경비라니? 난 그런 적 없다. 내가 왔었다고? 거짓말하지 마. 비서실에 몇 번이나 전화하고 찾아갔어. 그때마다 회장님 바쁘시다. 잡상인 취급해라라고 한 게 당신 아내야. 당신도 한패잖아. 진석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미란이 자신과 딸 사이를 철저하게 차단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글 쓴 거 봤어. 내 말이 다 맞아. 아빠가 죽일 놈이야. 미안하다는 말도 사치인 거 안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 역겨우니까. 내 아빠는 10년 전에 죽었어. 돈 때문에 처자식 버리고 도망간 그날 죽었다고. 지은은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소금 봉지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꺼져. 그리고 그 여자한테 전해. 우리 엄마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내가 감옥 가는 한이 있어도 그 여자는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거라고. 당신들이 가진 그 잘난 돈, 명예,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지은은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대문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녹슨 철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진석은 닫힌 대문 앞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박힌 소금 알갱이가 빗물처럼 녹아내려 입가로 흘러들었습니다. 짰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 영희와 지은이 삼켜야 했던 눈물의 맛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에 상처가. 뒤따라 올라온 김 기사가 놀란 표정으로 달려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진석은 힘없이 손을 저어 제지했습니다. 놔두게. 닦지 마.
이 소금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죗값이야. 진석은 굳게 닫힌 대문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아무도 보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그 너머에 있을 딸을 향해 절을 하듯 사죄했습니다. 차로 돌아오는 길 진석의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슬픔은 어느새 거대한 분노로 그리고 냉철한 살기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속이고 딸을 울리고 아내를 사지로 내몬 사람. 최미란. 그리고 그녀를 도운 모든 이들. 진석은 핸드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법무팀 전원 소집해. 퇴근한 놈들도 다 불러들여. 수화기 넘어 김 실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진석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란이 아니 최 이사법인 카드, 리스 차량, 백화점 VIP 계정까지 싹 다 정지시켜. 지금 당장. 이유 묻지 말고 실행해. 진석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전쟁이다. 내 손으로 끝낸다. 뼈 한 조각도 남기지 않고 다 발라버릴 거야. 진석의 검은 세단이 어둠이 깔린 빌라촌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그 낡은 대문 앞 소금이 뿌려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진석은 새벽같이 본가 저택의 지하 창고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들 사이에서 그는 미친 사람처럼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직접 기록했던 업무 일지와 다이어리, 그리고 당시 회사의 보안 일지, 사본들이 담긴 박스였습니다. 분명히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진석은 박스 테이프를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곰팡내와 함께 오래된 종이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침내 2015년이라고 적힌 가죽 다이어리가 손에 잡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5월의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5월 12일, 미란이가 울면서 말했다. 영희가 또 도박장에 나타났다고. 사채업자들이 회사 로비까지 찾아올 뻔한 걸 미란이가 막았다고 했다. 영희는 정말 구제불능인 것인가? 진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바로 옆에 놓인 보안팀 근무일지를 펼쳤습니다. 같은 날짜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5월 12일 오후 2시, 로비 난동 발생. 50대 여성 1명, 김영애 추정이 회장 면담을 요구하며 진입 시도. 최미란 이사 지시로 보안팀 3명 투입하여 강제 퇴거 조치. 사채업자는 없었습니다. 난동을 부린 건 사채업자가 아니라 남편을 만나러 온 영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희를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미란이었습니다. 아, 진석은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일기장을 넘길수록 미란의 거짓말과 자신의 어리석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6월 1일, 영희가 위자료 5억을 받고 잠적했다고 한다. 미란이가 송금증을 보여줬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진석은 일기장을 찢어발길 듯이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아내를 내치고 악마를 안방에 들였어.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진석은 창고 구석에 놓여있던 골프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올라가 장식장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와장창, 쨍그랑, 고가의 양주병과 크리스털 잔들이 산산조각 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다 부숴버릴 거야 하나도 남김없이. 진석은 미란이 아끼던 도자기, 그림, 장식품들을 보이는 족족 박살냈습니다. 손등이 유리에 긁혀 피가 흘러내렸지만 가슴속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소란에 놀란 가사 도우미들이 달려나왔지만 진석의 살기 어린 눈빛을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 한가운데서 진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피 묻은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해. 위자료 청구, 재산 분할, 형사 고소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넣어.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그 여자를 감옥에 보내야겠어. 같은 시각 미라는 불안감에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습니다. 진석의 태도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그녀는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라 생각하는 영희를 처리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은행에서 급히 인출한 현금 5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들고 영희가 일하는 공사 현장 근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리고 작업 반장에게 돈을 찔러주며 영희를 잠시 불러내게 했습니다. 인적 드문 뒷골목, 영희가 땀에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구? 영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습니다. 미라는 선글라스를 벗으며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야. 오랜만이다, 언니. 영희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10년 전 자신을 협박해 쫓아냈던 그 얼굴. 내가 여긴 왜 왔어? 왜 왔겠어? 언니가 주제도 모르고 날뛰니까 왔지. 미라는 들고 있던 쇼핑백을 영희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묵직한 돈뭉치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이거 받고 떠나. 서울 바닥 말고 저기 지방이나 섬으로 가서 살아. 다신 우리 그이 눈에 띄지 말고. 뭐? 5천이야. 언니 그 노가다 지 10년에도 못 모을 돈이잖아. 지은이 앞길 막기 싫으면 조용히 사라지라고. 그 기집애가 쓴 글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알아? 미라는 팔짱을 끼고 거만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영희는 바닥에 떨어진 쇼핑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를 숙여 쇼핑백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돈이 좋긴 하지. 진작 그럴 것이지. 역시 거지 근성은 어쩔 수 없나 봐. 미란이 비웃음을 흘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획, 퍼. 영희가 쇼핑백을 미란의 얼굴을 향해 전력으로 휘둘렀습니다. 묵직한 돈다발에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미란이 소리를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현금 뭉치들이 터져나와 더러운 골목길 바닥에 흩뿌려졌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미란이 코피를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그런 미란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돈? 내가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이 내가 훔쳐간 내 위자료보다 훨씬 깨끗하고 가짜. 너 같은 도둑년 돈은 줘도 안 가져. 뭐? 도둑년? 그래. 너 10년 전 내 위자료 5억 꿀꺽했잖아. 진석 씨한테는 내가 도박했다고 거짓말하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영희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10년 전 빚 때문에 주눅들어 울기만 하던 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딸 입에 올리면 그땐 돈뭉치가 아니라 벽돌로 내 머리통을 찍어줄 거야. 알았어? 영희의 서슬 퍼런 기세에 미라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두고 봐.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미라는 바닥에 떨어진 돈을 주울 생각도 못하고 허겁지겁 차를 향해 도망쳤습니다. 영희는 그 뒷모습을 보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버텼습니다. 그때 골목 뒤편 전봇대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동영상 촬영 중인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아, 잘했어. 우리 엄마 진짜 멋있다. 지은은 떨고 있는 엄마를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찍은 영상을 확인하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걸로 끝내줄게. 저 여자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릴 거야. 오후 4시 JS건설 회장실.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이 식은땀을 흘리며 진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보고해. 진석의 한마디에 감사팀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조사 결과 최미란 이사가 지난 10년간 HK 트레이딩, J&J 컨설팅 등 4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린 회사 자금이 약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20억? 진석이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금 중 일부는 10년 전 김영희 님의 위자료 명목으로 출금되었던 5억 원을 포함하여 친인척 명의의 강남 빌딩 매입과 해외 부동산 투자에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했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미라는 단순한 악처가 아니라 범죄자였습니다. 띠링. 그때 진석의 개인 휴대폰으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딸이었습니다. 진석이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자 동영상 파일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조금 전 골목길의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돈뭉치를 던지며 협박하는 미란의 목소리,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는 영희의 모습. 지은이 앞길 막기 싫으면 조용히 사라지라고. 미란의 악독한 목소리가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진석은 영상을 보는 내내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화면 속 영희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누구보다 고귀해 보였고 명품을 휘감은 미라는 시궁창 쥐보다 추해 보였습니다. 김 실장. 예, 회장님. 이 영상 경찰청장에게 직접 보내. 횡령 자료랑 같이. 그리고 지금 당장 구속영장 신청하라고 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갈 준비해. 청소 좀 해야겠어. 진석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밤 9시. 미라는 엉망이 된 얼굴을 선글라스로 가린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낮에 영희에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습니다. 두고 보자, 김영희. 내가 사람을 사서라도 널. 그녀는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띠리릭. 문이 열리고 집 안으로 들어섰지만 집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뭐야? 아줌마들 다 어디 갔어? 왜 불을 안 켜? 미란이 짜증을 내며 거실 스위치를 찾으려 할 때였습니다. 탁!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스탠드 조명 하나가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 옆 1인용 소파에 진석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가위로 난도질당한 명품 가방들과 옷들이 쓰레기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아, 내 가방. 이게 다 얼마짜린데. 미란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진석의 차가운 눈빛에 압도되어 멈칫했습니다. 왔어? 진석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듯 낮고 음산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짓이야? 미쳤어? 앉아. 뭐? 앉으라고. 진석이 소리치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TV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리고 지은이 보낸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돈다발을 던지며 영희를 협박하는 미란의 추악한 모습이 대화면으로 흘러나왔습니다. 미란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걸 당신이 어떻게 해? 어떻게? 내 딸이 보내주더군. 내가 내 아내와 딸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라고.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미란에게 다가갔습니다. 횡령 120억. 위자료 착복. 협박. 폭행교사. 내 죄목이 아주 화려하더군. 아니야 여보. 오해야. 저 여자가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돈 달라고 협박한 건 저 여자라고.
미라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진석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진석은 혐오스러운 벌레를 보듯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거짓말. 내 입에선 진실이란 게 나올 수가 없나? 진석은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미란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이혼 소장이야. 그리고 내가 횡령한 증거 자료들은 이미 검찰에 넘어갔어. 내일 아침이면 체포영장이 나올 거야. 뭐? 체포? 여보, 나 당신 아내야. 나 감옥 가면 당신 얼굴에 먹칠하는 거야. 한 번만 봐줘, 응? 미라는 바닥을 기며 애원했습니다. 진석은 그녀의 손을 발로 차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내, 넌 내 아내였던 적이 없어. 넌 그냥 내 집에 기생하던 사기꾼일 뿐이야. 진석은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들어와. 현관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설 경호원 2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여자 당장 끌어내. 맨몸으로. 네, 알겠습니다. 경호원들이 미란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거 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JS건설 사모님이야. 여보, 진석 씨. 미란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경호원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현관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져가. 진석은 가위로 찢어진 에르메스 가방 조각들을 미란에게 던졌습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명품들이야. 감옥 가서 꿰매 쓰든가. 현관문이 닫히기 직전 미란의 처절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박진석,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쾅!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며 미란의 목소리가 차단되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진석은 찢어진 가방 조각들이 널린 거실 한가운데 서서 TV 화면 속에 멈춰 있는 영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 영희는 당당했지만 진석의 눈에는 그녀의 낡은 작업복과 깊게 패인 주름만이 아프게 박혔습니다. 영희야. 진석은 TV 화면에 손을 대고 흐느꼈습니다. 악은 몰아냈지만 그 자리에 남은 상처는 너무나 깊고 쓰라렸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텅 빈 저택에 그의 통곡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쫓겨난 최미란이 갈 곳이라고는 친정뿐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조각들이 든 쓰레기 봉투 하나를 달랑 들고 그녀는 택시를 잡아타고 남동생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동생 최민수는 미란이 빼돌린 자금으로 세탁해준 돈을 관리하던 공범이자 유일한 혈육이었습니다. 민수야, 문 열어. 누나야. 미라는 고급 빌라의 인터폰을 미친 듯이 눌렀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해 그녀의 머리는 물미역처럼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한참 만에 인터폰 화면이 켜졌지만 들려온 목소리는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누나, 여기 오면 어떡해? 기자들이 냄새 맡고 우리 집 앞에도 진치고 있다고. 아, 내가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리게 생겼어? 당장 문 열어. 나 춥고 배고파 죽겠단 말이야. 미안해. 나도 지금 압수수색 들어올까봐 증거 인멸하느라 바빠. 누나 때문에 나까지 엮여 들어가게 생겼잖아. 당분간 연락하지 마. 뚝. 인터폰이 끊어졌습니다. 아, 최민수. 내가 너한테 퍼준 돈이 얼만데. 내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문 열어. 문 열라고. 미란이 철문을 발로 차고 두드렸지만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입주민들이 그녀를 힐끔거리고 경비원이 다가오자 미라는 욕설을 내뱉으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가 숨어든 곳은 변두리의 낡은 모텔이었습니다. 퀴퀴한 담배 냄새가 찌든 좁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미라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켰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JS건설 회장 부인, 전처 청부 폭행 및 120억 횡령 혐의 국민 악녀 등극, 그녀의 화려한 SNS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기사마다 달린 댓글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험악했습니다. 저런 여자는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함.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잘 살 줄 알았냐? 전처분 너무 불쌍하다. 딸은 무슨 죄야? 이것들이 뭘 안다고 지저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남들 다 이렇게 살아. 나만 재수 없게 걸린 거라고. 미라는 스마트폰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액정이 산산조각 나며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웅크렸습니다. 화려했던 어제까지의 삶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똑똑똑.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라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세요? 모텔 주인인가요? 경찰입니다. 최미란 씨 안에 계신 거 다 알고 왔습니다. 문 여세요. 미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지만 이곳은 5층이었습니다. 최미란 씨, 문 안 열면 강제 개방합니다. 하나, 둘, 쾅. 낡은 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최미란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협박, 폭행 교사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형사가 미란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건드리면 너네 다 옷 벗게 할 거야. 여보, 진석 씨, 나 좀 구해줘. 미라는 악을 쓰며 발버둥 쳤지만 형사들은 능숙하게 그녀를 제 앞에 끌고 나갔습니다. 모텔 입구에는 어느새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있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그녀의 초라하고 흉한 몰골을 낱낱이 담아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숙일 생각도 못하고 카메라를 향해 도끼를 뿜어냈지만 그 모습조차 전국에 생중계되며 그녀의 추락을 확정지었습니다. 미란이 구치소 독방에 수감되던 날 진석은 다시 비가 오는 공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며칠 전과는 달리 그는 수행비서도 우산도 없이 홀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고급 수트 대신 검은색 셔츠와 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마치 상복을 입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치열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진흙탕을 걸어 자재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영희가 시멘트 포대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 더 야윈 듯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진석은 영희의 등 뒤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인기척을 느끼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진석을 보고도 그녀의 표정에는 미동조차 없었습니다. 영희는 다시 몸을 돌려 시멘트 포대를 들어 올리려 했습니다. 영희야. 진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영희가 멈칫했습니다. 진석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질척한 흙탕물이 그의 무릎을 적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진석은 바닥에 이마를 대고 흐느꼈습니다. 주변의 인부들이 하나둘 일손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 전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석에게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눈이 멀어서 당신이랑 지은이를 지옥에 살게 했어. 10년 동안 그 긴 시간 동안 나 혼자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았어. 차라리 날 죽여줘. 당신 손에 죽고 싶어.
진석의 통곡이 빗소리에 섞여 울려 퍼졌습니다. 영희는 시멘트 포대를 내려놓고 천천히 진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장갑을 벗었습니다. 화상 흉터가 빗물에 젖어 더욱 붉게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일어나요. 영희의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영희야, 제발 용서해줘. 일어나라고 했어. 여기 내 일터야. 사람들 보는 데서 쇼하지 마. 영희의 차가운 일갈에 진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는 진석을 내려다보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무릎 꿇고 운다고 해서 내 잃어버린 10년이 돌아와? 우리 지은이가 사채업자들한테 쫓겨다니며 흘린 눈물이 씻겨져? 보상할게. 내 전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돈? 영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여자가 돈다발 던질 때도 말했지. 나 돈 필요 없어. 당신 돈 더러워서 싫어. 그 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잖아. 영희는 진석의 어깨에 묻은 흙을 툭툭 털어주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손길이 아니라 더 이상 얽히기 싫다는 거절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냥 가. 그리고 2번 다시 여기 오지 마. 당신 얼굴 보는 거 나한테는 고문이야. 영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시멘트 포대를 어깨에 짊어졌습니다. 비틀거리면서도 묵묵히 걸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거대한 산처럼 커 보였습니다. 진석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멀어지는 그녀를 하염없이 바라만 보았습니다. 용서받을 기회조차 영영 사라졌음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석은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지은이 일하는 회사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영희에게 거절당했지만 딸에게만큼은 아비의 도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심일지라도 해야만 했습니다. 점심시간 지은이 동료들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진석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건물 기둥 뒤에 숨어 있다가 지은이 혼자 카페로 향할 때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은아. 지은이 깜짝 놀라 멈춰섰습니다. 진석을 확인한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또 왔어? 경찰 부를까? 잠깐이면 돼. 이거 주고 싶어서 왔다. 진석은 품 안에서 젖지 않게 비닐로 싼 서류 봉투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문서랑 내 명의로 된 통장이다. 그동안 못해준 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너라도 편하게 살았으면 해서. 지은은 서류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빠란 사람은 참 한결같네. 10년 전에는 돈 때문에 우리를 버리더니 이제는 돈으로 우리를 사려고 해?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미안해서. 미안하면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그게 날 도와주는 거야. 지은은 진석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빗물 웅덩이에 처박혔습니다. 지은아, 나 취직해서 내 힘으로 돈 벌어. 엄마도 반찬 가게 하려고 돈 모으고 있어. 우리 당신 도움 없이도 잘 살아. 아니, 당신이 없어야 잘 살아. 지은은 젖어버린 봉투를 발로 툭 찼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그 잘난 변호사 비용이나 돼. 그 여자 감옥 보내려면 돈 많이 들 거 아냐. 지은은 뒤돌아서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진석은 바닥에 떨어진 흙탕물 묻은 봉투를 주워들었습니다. 수십억 원의 가치가 담긴 서류였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쓰레기 조각보다 못했습니다. 진석은 길거리에 우두커니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쫓았던 성공, 부, 명예. 그것들이 가족의 마음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부자가 되어 빗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한 달 뒤
서울중앙지방법원 312호 법정. 최미란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JS건설 회장의 내부 고발로 이루어진 재판인 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미라는 수의를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을 두리번거리다 진석을 발견하고는 눈을 부라렸습니다. 증인 박진석 씨, 앞으로 나오세요. 판사의 호명에 진석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떨지 않고 담담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최미란의 횡령 사실과 전처 김영애 씨에 대한 협박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검사의 질문에 진석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어리석어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을 알게 된 후 제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여 고발했습니다. 피고인은 제 아내와 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한 악마입니다. 진석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미라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야. 다 저 인간이 꾸민 짓이라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박진석,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피고인, 자제하세요. 퇴정시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두드리며 경고했습니다. 경위들이 미란을 강제로 자리에 앉혔습니다. 미란은 분해서 씩씩거리며 진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윽고 판결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법정 안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문. 피고인 최미란을 징역 5년에 처한다. 또한 횡령한 금액 전액을 추징한다. 탕.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미라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년? 5년이라니. 말도 안 돼. 변호사님, 이거 항소해요. 당장 항소해. 미라는 울부짖으며 난동을 부리다 여성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법정 문 뒤로 처절한 욕설만이 메아리 쳤습니다. 진석은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지만 가슴 한구석에 뚫린 구멍은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힘겹게 몸을 돌려 방청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영희와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미란이 끌려가는 모습을 덤덤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승리의 환호도 통쾌한 웃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긴 싸움이 끝났다는 안도감만이 얼굴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엄마의 팔짱을 꼈습니다. 두 사람은 진석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법정 출구로 향했습니다. 진석은 다급하게 증인석에서 내려와 복도로 뛰어나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멀어지는 모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햇살이 비치는 법원 앞마당을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진석은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영희야, 지은아. 유리벽에 가로막혀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그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내려졌고 악인은 처벌받았지만 진석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서서 자신의 그림자만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가장이자 남편 그리고 아버지로서 실패한 한 남자의 쓸쓸한 초상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진석은 변호사 사무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 탁자에는 수십 장의 등기 권리증과 주식 양도 증서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다 정리하시겠습니까? 이 부동산들은 알짜배기라 나중에 시세 차익만 해도 엄청납니다. 본가 저택도 급매로 내놓으시면
죗값을 못 받습니다.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렸지만 진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팔아. 현금화해서 최대한 빨리 처리해. 내 개인 명의로 된 건 옷까지 몇 벌 빼고 다 정리하게.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위자료는 이미 산정되었고 법이 정한 건 최소한이야. 내가 갚아야 할 건 돈이 아니라 세월이네. 10년의 세월을 돈으로 환산할 순 없겠지만 내 성이라도 보여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진석은 씁쓸하게 웃으며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칠 후 진석은 현금화한 자산의 절반인 50억 원을 영희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절반은 사내복지기금과 사회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진석은 텅 빈 저택을 나와 15평짜리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짐이라곤 캐리어 2개가 전부였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보였지만 이제 그 풍경은 진석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띠링. 이사 첫날 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행 알림 문자였습니다. 입금 50억 원 보낸 분 김영희. 진석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보낸 돈이 고스란히 되돌아왔습니다. 곧이어 등기 우편 하나가 오피스텔 경비실에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진석은 슬리퍼 바람으로 뛰어나가 우편물을 받아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영희의 친필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 돈은 필요 없어. 내 땀 냄새 나는 돈이 더 좋아. 이 돈 받으면 내가 당신한테 빚쟁이처럼 살았던 지난 10년이 정말로 비참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도로 가져가. 진석은 편지를 읽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영희다웠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단 지은이 결혼식 비용은 당신이 좀 보태. 그건 아비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니까 거절 안 할게. 그리고 결혼식에 와. 진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혼주석은 내 자리야. 당신은 하객으로 와. 멀리서 지은이 가는 길이나 보고 가. 그 정도 자격은 줄게. 영희. 진석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오피스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용서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투명 인간 취급당하지 않고 딸의 결혼식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게는 과분한 은혜였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진석은 편지지를 꼭 쥐고 한참을 울먹였습니다. 화창한 봄날 강남의 한 웨딩홀. 지은의 결혼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로비는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신랑 측 하객들은 화려했지만 신부 측 하객은 대부분 영희의 시장 동료들이나 공사 현장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 누구보다 밝고 진심이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 여사님. 오늘 아주 꽃이네, 꽃이야. 지은이 엄마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사위가 아주 훤칠해. 영희는 고운 분홍색 한복을 차려입고 입구에 서서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손등의 흉터는 하얀 장갑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의 당당한 태도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떳떳한 혼주였습니다. 진석은 예식이 시작되기 직전 조용히 식장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모자를 눌러 쓰고 제일 뒤쪽 기둥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는 축의금 접수대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준비한 두툼한 봉투를 신부 대기실 입구의 도우미에게 몰래 전달했습니다. 지은아, 결혼 축하한다. 못난 아빠가. 식장 안에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사회자의 계식 선언과 함께 양가 어머니가 입장했습니다. 영희가 화촉을 밝히는 모습을 보며 진석은 숨죽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 자리에 자신이 함께 서 있어야 했지만
자신의 업보가 그 자리를 지웠음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신랑 입장. 씩씩한 신랑이 들어오고 드디어 신부 입장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신부 입장. 문이 열리고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보통 아빠의 손을 잡고 들어가지만 지은은 당당하게 홀로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딛고 일어선 강인함이 묻어났습니다. 진석은 기둥 뒤에서 까치발을 들고 딸의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지은이 버진 로드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그녀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려 식장 뒤편을 응시했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찾는 듯 했습니다. 진석은 황급히 몸을 숨기려다 멈칫했습니다. 지은의 시선이 정확히 진석이 서 있는 기둥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지은은 아주 짧은 순간 진석과 눈을 맞췄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가움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보고 있는 거 알아라는 듯한 덤덤한 눈빛, 그리고 입가에 스치는 아주 옅은 미소. 그것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화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지은은 다시 앞을 보고 신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진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기둥에 기대섰습니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 하나가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친지분들 나오세요. 사진사의 외침에 친척들이 우르르 나갔습니다. 진석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자신이 사진 속에 남으면 딸에게 평생 짐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텅 빈 로비를 걸어 나오며 비로소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딸은 행복해졌고 아내는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년 후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 햇살 반찬이라는 예쁜 간판이 걸린 가게 앞은 점심시간 전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사장님, 여기 파김치 떨어졌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오늘 멸치볶음 아주 맛있게 됐어요. 한번 맛들 보세요. 영희는 앞치마를 두르고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공사판에서 흙을 나르던 손은 이제 맛깔스러운 반찬을 버무리느라 분주했습니다. 가게 안은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매콤한 김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진짜 솜씨 좋아. 이 동네 반찬 가게 다 망하게 생겼어. 단골 손님의 농담에 영희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산전수전 다 겪어서 손맛 하나는 끝내주잖아요.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었습니다. 이마의 땀방울은 노동의 고단함이 아닌 삶의 활력이었습니다. 손등의 흉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영희는 더 이상 장갑으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족을 지켜낸 훈장과도 같았습니다. 저녁 9시, 가게 마감을 할 때쯤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싸. 영희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우산을 챙기려는데 유리문 밖에 누군가 서 있는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검은 우산을 쓰고 가만히 가게를 들여다보는 남자. 진석이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멈칫하다가 겉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왔어요? 영희가 덤덤하게 물었습니다. 진석은 우산을 쓴 채 멋쩍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기름진 회장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한 점퍼 차림의 중년 남성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비도 오고 해서 진석은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관절약이야. 비 오면 무릎 쑤신다며. 공사판에 있을 때 당신 무릎 안 좋았잖아.
영희는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비 오는 공사판에서 진석이 무릎 꿇고 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꼴도 보기 싫었지만 지금은 미움보다 연민이 더 컸습니다. 비싼 거 아니야. 그냥 약국에서 샀어. 부담 갖지 마. 진석이 손을 내밀지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영희는 한숨을 짧게 내쉬고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비싼 거면 돌려주려고 했는데 싸구려라니까 받네요. 고마워. 받아줘서. 진석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요? 얼굴이 반쪽이네. 영희가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그럼 혼자서도 잘 해먹어. 김치찌개도 끓일 줄 알고. 참나 재벌 회장님이 김치찌개라니.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영희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본 진석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11년 만에 보는 비난 없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갈게. 가게 번창하는 거 보니까 좋다. 지은이도 잘 산다며? 그럼요. 곧 손주도 생길 것 같아요. 정말? 그거 축하할 일이네. 정말 잘 됐어. 진석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머무를 명분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조심해서 가요. 그리고 영희가 진석을 불렀습니다. 진석이 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빈손으로 와요. 반찬 남은 거 많으니까 좀 싸줄게. 혼자 궁상 떨지 말고 밥이나 제대로 챙겨 먹어요. 진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밥 한 끼의 약속이었지만 진석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희야. 진석은 목이 메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는 우산을 고쳐 쓰고 빗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영희는 가게 처마 밑에 서서 진석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빗소리가 더 이상 처량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묵은 먼지를 씻어내고 새싹을 틔우는 봄비 같았습니다. 진석은 빗속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얼굴에 닿는 빗방울이 시원했습니다. 10년 전 욕망을 좇아 가족을 버렸던 남자는 이제 없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지만 마음만은 가벼운 한 남자가 비 온 뒤에 젖은 땅을 밟으며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땅은 비가 온 뒤에 더 단단해지는 법이니까요. 차가운 새벽비로 시작된 악연이 따스한 봄비가 되어 씻겨 내려갔습니다. 비록 가족이 다시 합쳐지진 못했지만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는 이 결말이 억지스러운 재결합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늦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진석의 용기에 그리고 그 사과를 덤덤히 받아준 영희의 넓은 마음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진석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혹은 영희 씨에게 보내는 응원의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더 가슴 뛰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